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모든 1대1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f2는 2라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모든 함수값들의 곱이 4의 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 나를 보시면 f2가 이미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f1, f3, f4의 곱이 2의 배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써놨습니다. f1 곱하기 f3 곱하기 f4가 2의 배수였으면 좋겠다. 그 말은 짝수였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짝수인 케이스를 찾으려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뭘 찾겠습니까? 여사건으로 이 세 개의 수가 세 개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찾겠습니다. 홀수가 된다 그 말은 전부 홀수를 뽑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f2가 2로 고정되어 있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f1, f3, f4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를 제외한 6개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를 제외하면 6개가 남으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하고 표현이 되고 이 중에서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 즉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를 빼겠습니다.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는 1, 3, 5, 7 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4가지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 2가지를 빼주면 좋겠습니다. 계산해주면 5, 4, 20, 120 하고 나타나고 6, 4, 24 하고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96가지가 생기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에서 1로 가는 1대1 함수니까 전부 7개에서 하나씩 뽑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96 하고 표현이 되고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로 약분해주면 4, 2, 8, 4, 46 해서 나타나고 또 6으로 한 번 더 약분하면 4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7호 35분의 4 분자는 4 해서 35분의 4 하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여사건을 활용한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주머니 A에는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힌 공 3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1, 2, 3, 4가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또 주머니 A, B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A에서 2개, 3의 배수가 아니면 B에서 2개의 공을 꺼내서 꺼낸 공에 적힌 수의 차를 기록하고 그 주머니에 그 2개의 공을 다시 넣겠습니다. 이 시행을 2번 반복하여 기록한 두 수의 평균을 x바라 할 때 x바가 2가 되는 즉 평균이 2가 되는 확률을 구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바가 2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차의 합이 4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수의 평균이 2니까 합은 4가 되겠습니다. 차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0 더하기 4가 있겠습니다. 0 더하기 4가 있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3이 있고 2 더하기 2 이렇게 있겠습니다. 차가 0이 나왔다 그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두 개의 수가 같아야 되는데 두 개의 수가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4도 나올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3하고 2 더하기 2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 더하기 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가 1 나오고 차가 3이 나왔다라는 뜻인데 차가 3이 나오려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기밖에 없겠습니다. 2하고 4 비주머니에서 1하고 4가 뽑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A에서 1 나오고 차가 A에서 1이 나왔다는 뜻이고 B에서 3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주머니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 주사위가 몇의 눈이 나왔다는 뜻입니까? 3의 배수의 눈이 나와서 3하고 6, 6분의 2가 돼서 A주머니가 선택될 확률은 3분의 1하고 결정이 되고 그러면 B주머니가 선택될 확률은 3분의 2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A가 선택될 확률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차가 1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수를 뽑는 것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3가지 중에서 차가 1이 되려면 1, 2, 2, 3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2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B주머니가 선택됐으니까 3분의 2 해주고 차가 3이 나오려면 1, 4 한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B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 분의 1가지 하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서로 자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하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B에서 1이 나오고 그리고 B에서도 3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B에서의 차가 B주머니에서 차가 1 나고 B주머니에서 차가 3이 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주머니가 선택됐으니까 3분의 2 해주고 차가 1이 되려면 1, 2, 2, 3, 3, 4 3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분의 3 해주고 곱하기 이거 3가지 경우 여기 3분의 2 곱하기 6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3분의 2 곱하기 6분의 1 하고 똑같이 쓰고 또 어떻습니까? 자리가 바뀔 수 있어서 곱하기 2 하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 더하기 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까? A에서도 2가 나오고 그리고 또 A에서 2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A가 뽑혔으니까 A 뽑힐 확률 3분의 1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2가 나오려면 1, 3 한 가지 있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1 해주고 같은 경우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A에서 2가 나오고 B에서도 차가 2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A에서 2가 나오는 경우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고 B가 선택될 확률 3분의 1을 써주고 그 다음에 차가 2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2, 4하고 1, 3 해서 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분의 2 하고 써주고 이 경우도 어떻습니까? 자리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B에서도 차이가 2 그리고 또 B에서 차이가 2인 경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6분의 2가 2번 나타나니까 2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분의 2 그리고 3분의 2 곱하기 6분의 2 하고 써주겠습니다. 이걸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더해주기 전에 일단 분모 좀 맞추고 가겠습니다. 분모를 전체 3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약분을 해주고 여기도 2로 한번 약분해주고 전체 3으로 맞추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2로 약분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2로 약분해서 3으로 해주고 여기도 2로 한번 약분해서 전체 분모는 3, 3, 9, 9, 9, 81 하고 써주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3 곱하기 3 곱하기 혹시 약분될지 모르니까 그냥 써보겠습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주고 분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분자 4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자는 3이 6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자는 1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가 되고 다섯 번째도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12구 9, 분자는 1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이 안 되니까 여기는 9구 81, 81분의 19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확률의 덧셈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뽑기 했고 주사위도 던졌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앞면에는 문자 A, 뒷면에는 문자 B가 적힌 한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하겠습니다.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2번이면 카드를 한번 뒤집고 그렇지 않으면 카드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처음에 A가 보였는데 5번 반복한 후 B가 보이도록 카드가 놓일 확률을 구해서 128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면이 보였는데 5번 시행 후 뒷면이 나왔다. 그러면 뒤집은 횟수가 몇 번이라는 뜻이죠. 홀수번 뒤집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집은 것을 5, 뒤집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을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뒤집고 나머지 4번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는 3번 뒤집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은 그대로 있고 5번 다 한 번씩 뒤집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요. 앞면이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몇이 되겠습니까? 2분의 1, 2분의 1 해서 앞면이 2번 나올, 즉 뒤집을 확률은 4분의 1 하고 나타나고 뒤집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5번 중에 한 번 뒤집었습니다.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독립시행이 되겠습니다. 5번 중에 한 번 뒤집는다. 그러면 51 곱하기 4분의 1의 1제곱 그리고 4분의 3의 4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번 중에 3번 4분의 1이 나타나고 4분의 1의 세제곱 그리고 나머지 2번은 4분의 3의 2제곱 하고 나타나고 세 번째 경우는 5C5 해주고 4분의 1이 5번 나타나고 4분의 3은 0번 나타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이 확률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분모는 전체적으로 4가 몇 번 나타나겠습니까? 4가 5번 나타나서 4 곱하기 4 곱하기 일단 써보겠습니다. 약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자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5 곱하기 3이 4번 쓰였으니까 3, 3, 9, 9, 81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C2 하니까 10 곱하기 여기는 33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자는 여기도 1, 여기도 1, 전체적으로 1, 그래서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5, 8, 5, 40 하니까 405 하고 나타나고 91 더하면 49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9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로 먼저 약분해주면 4, 1은 4, 4, 2, 8, 4, 4, 16하고 나타나고 4로 한번 또 약분해주면 31하고 남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또 뭘 곱한다고 했습니까? 128을 곱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8까지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8은 64 곱하기 2인데 이거 3번 곱하면 64가 돼서 여기 2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2 곱하기 31이 남아서 정답은 62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독립시행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3 이하의 자연수 A, B, C, D, E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 B, C 이런 대소관계가 있고 조건 나를 보시면 A 곱하기 D가 홀수라고 했습니다. 곱이 홀수다. 그 말은 A하고 D는 모두 홀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하고 C, B 더하기 C는 짝수라고 했습니다. 합이 짝수가 되려면 둘 다 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짝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모두 홀수인 경우, 그 다음에 홀수, 짝수, 짝수, 홀수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밑에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전부 홀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홀수 해주면은 1부터 13까지 홀수 몇 개 있겠습니까? 7개 있겠습니다. 7개 중에서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 허락해서 4개 뽑겠습니다. 그러면 7H4 하고 표현이 되고 계산해주면 10C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0C4 계산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해주고 4, 3, 2, 1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눠주면 4하고 2 약분되고 여기 이렇게 약분돼서 3 남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7, 3, 21, 210까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홀수 그리고 짝수, 홀수 이런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B하고 C가 같은 경우, B하고 C가 다른 경우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B하고 C가 같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제가 밑에 조금 문자를 미리 해놨는데요. 이 문자 좀 데려다가 쓰겠습니다. A, B, C가 이렇게 서로 B하고 C가 같으면 A하고 B하고 D 이렇게 문자 3개가 있겠습니다. 이 세 문자 사이에 들어가는 문자의 개수를 활용해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개수 A, 여기 들어가는 개수 B, 여기 들어가는 개수 C, 여기 들어가는 개수를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라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13개 중에서 3개를 뽑고 남았으니까 10개가 되겠습니다. 이 10개가 되는데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A 뭐라고 했습니까? A는 우리 홀수라고 했고 B는 짝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홀수 A가 뽑히면 왼쪽에 보시면 0개, 여기 홀수 3이 뽑히면 2개, 홀수 5가 뽑히면 4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라지 A의 개수는 0 이상인 짝수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2A' 하고 바꿔 써보겠습니다. D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A하고 B 사이 짝수하고 홀수 사이에는 0개로 떨어져 있거나 또는 2개 또는 뭐가 되겠습니까? 4개 해서 0 이상의 짝수개가 떨어져 있겠습니다. 따라서 B도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B' 표현이 되고 C도 같은 방법으로 2C' 표현되고 D도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D도 같은 방법으로 0 이상의 짝수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해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쭈르륵 나눠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은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4H5하고 계산이 되고 8C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8, 7, 6, 6으로 나누니까 8, 7에 56, 56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이번에는 B하고 C가 다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B하고 C가 다른 경우 그러면 A, B, C, D 다시 한번 4개의 문자를 늘어나 보겠습니다. 4개의 문자를 늘어놓고 그러면 이번엔 사이가 몇 개 있겠습니까? 5개 있겠습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의 개수를 또 라지 A, B, C, D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A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 B, C, D 이번에는 2까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다 더하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를 해주는데 총 13개에서 A, B, C, D 4개를 뽑았으니까 나머지 9개 하고 남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지 A는 아까랑 같아서 0 이상의 짝수, D도 0 이상의 짝수, B도 0 이상의 짝수, D도 0 이상의 짝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하고 C 홀수하고 짝수하고 짝수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짝수하고 짝수 사이 관계, 우리 B하고 C가 달라야 되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짝수 사이의 관계를 보면 여기 1개, 2개, 3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개 이상의 홀수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C는 1개 이상의 홀수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는 0 이상의 짝수, 그리고 B도 0 이상의 짝수 하고 표현이 되고 C는 1개 이상의 홀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C'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고 D도 1개 이상의 짝수, 그리고 2도 1개 이상의 짝수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대입해서 써주고 약분하고 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은 뭐가 되겠습니까? 2를 하나 빼주고 2로 나누니까 4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5H4가 되고 8C4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 7, 6, 5에서 4, 3, 2, 1 하고 나눠주면 여기 2 남아서 70까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10 더하기 56 더하기 7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210 더하기 56 더하기 7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6 하고 나타나서 정답은 336가지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해 구하는 풀이로 접근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미적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x는 마이너스 ln4에서 x는 1까지 곡선 이것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곡선의 길이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함수를 fx라고 했습니다. 이 fx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함수 구해서 제곱해야 되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절대값 정리하는데 필요한 x값은 0이 되겠습니다.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나눠주고 이것도 마침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곳, x가 0 이상인 곳으로 fx를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조금 쓰겠습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곳, 그러면 fx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전체 음수가 되니까 2분의 1하고 음수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x가 0 이상인 곳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해주고 전체 이제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1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지워져서 이 경우는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0이니까 도함수도 0이어서 계산이 되게 심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우리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도함수 체크해서 도함수 제곱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f'x하고 여기다 구해보겠습니다. 2분의 1 해주고 마이너스 2의 x제곱, 그리고 여기는 0되고 0되고 마이너스 앞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우리 뭐 하겠습니까? 이거 제곱하고 1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f'x의 제곱을 해주면 1 더하기 4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곱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계산을 해주면 이거 들어오면 4가 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가 소거돼서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정리되면 마이너스 4분의 1,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완전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ln 4에서 1까지 뭘 하라고 했습니까? 루트 1 더하기 f'x의 제곱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f'x제곱 dx, 이 정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쓰겠습니다. ln 4에서 0까지 뭘 쓰겠습니까? 이것에 루트가 들어가니까 2분의 1 그리고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dx 하고 표현이 되고 0에서 1까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함수 0이어서 도함수가 0에서 1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1dx 하고 쓰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2분의 1 앞으로 내보내고 부정적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의 x 마이너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의 x 마이너스가 또 앞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마이너스 x 해주고 마이너스 ln 4에서 0까지, 그리고 이건 1을 정적분하는 거니까 1을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해주고 0이 들어오면 1, 여기도 0 들어오면 1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ln 4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표현되고 여기 더하기가 들어가고 여기는 4 하고 떨어지겠습니다. 더하기 1 하고 해주고 계산해주면 여기는 0 되고 마이너스 8분의 1 그리고 2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8, 3, 24 해서 정답은 8분의 2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곡선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했습니다. A의 범위는 0하고 2 사이라고 했습니다. 이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절대값으로 또 정의했습니다.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아래 끝을 보시면 마이너스 a파이라고 했습니다. a가 0하고 2 사이니까 마이너스 a파이의 범위는 마이너스 2파이에서 0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a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절대값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그래프의 개형을 추측해서 절대값 x축에서 그래프 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래프를 제가 hx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hx는 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파이에서 x까지 ft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fx 연속함수이니까 도함수 그대로 f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h'x는 fx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hx 우리 이제 뭐 하겠습니까? 개형 추측하기 위해서 fx 제가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왼쪽 fx는 2 sin 4x의 절대값을 해서 또 x축으로 한번 또 접어놨습니다. sin 4x 주기 몇이 되겠습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접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해주고 4분의 4, 4분의 5, 4분의 6, 4분의 7, 4분의 8 해서 여기 마이너스 2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a파이 아래끝 범위를 고려해서 마이너스 2파이까지 한번 fx 2 사인 절대값 4x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사인 ax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주기는 a분의 2파이, 여기가 a분의 2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반인 여기는 a분의 파이 하고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가 붙어서 그래프가 x축 대칭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fx의 정적분으로 정의된 hx 전체 절대값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x축으로 접어서 올려야 되는데 어떤 게 우리의 관심사겠습니까? 맞습니다. x축으로 접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게 하려면 x절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x절편에서 접하면서 스르륵 지나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HM에서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함수값이 0이 되게 하는 이런 점이 있으면 H'M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그 미분계수가 0이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먼저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아래 끝을 보시면 h-a파이에서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h-a파이에서 0이면 또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h'-a파이에서 즉 f-a'-a파이에서 함수값이 뭐가 되면 좋겠습니까? 미분계수가 0, fx의 함수값이 0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a파이 마이너스 a파이가 존재하는 이 구간인데 여기에서 함수값 0되는 fx 0되는 값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후보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 값은 4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4분의 2가 될 수도 있고 4분의 3 하고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4분의 4, 4분의 5, 4분의 6, 4분의 7 중에 하나의 a 값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은 끝났습니다. 왜 끝났습니까, 여러분? 이거 도함수 어떻습니까? fx 이거 0보다 큽니다. 여기 증가하는 함수이고 증가하는 함수의 x절편은 하나 있는데 그 점이 마이너스 a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마이너스 a파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도함수 0되는 점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증가하고 0되고 또 증가하다가 여기서 0되고 증가하다가 여기서 0되고 하는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왼쪽에서는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항상 그 절대값을 해도 미분 가능하겠습니다. 부드럽게 접혀 올라간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x가 0 이상인 부분에서도 x절편이 생기면 이렇게 부드럽게 x축을 스치고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관심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문제를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쪽을 다시 a파이 마이너스 a파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접하면서 이렇게 증가하고 여기 미분계수 0되고 증가하고 여기도 미분계수 0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보시면 0에서 a분의 파이까지 도함수 음수가 되겠습니다. fx 함수값이 음수니까 그래프가 감소하겠습니다. 감소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x축을 뚫고 이런 식으로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에서 접히게 되면 이 점이 뾰족한 점이 되면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에 맞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a분의 파이에서 접하거나 이렇게 접하거나 또는 함수값이 0보다 커주면 좋겠습니다. 즉 함수값이 0 이상이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삼각함수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절대값을 해도, 전체 절대값을 해도 그래프는 항상 미분 가능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 hx a분의 파이에서 함수값이 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파이에서 a분의 2파이까지 정적 분함값이 0 이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정적 분해주면 여기 넓이, 이 넓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넓이의 합이 이 노란색 칠한 넓이의 넓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정적분 하셔도 좋고 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 한 조각의 넓이는 우리 기본적으로 2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4분의 파이 했으니까 4분의 1로 줄었고 높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 함수값 2 하니까 높이는 2로 늘어서 실제로 이 한 조각의 넓이는 1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노란 부분의 넓이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 넓이 2에서 x축으로 얼마큼 같습니까? a분의 1만큼 늘어나고 그 다음에 높이는 그대로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이 노란 부분의 넓이는 a분의 2하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마이너스 a파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 표현식을 조금 써놓겠습니다. 마이너스 a파이 해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죠? 맞습니다.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하고 나타나니까 마이너스 4분의 k 파이라고 써보겠습니다. a가 4분의 k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해서 땡땡땡 4분의 k까지 가게 되면 1이 몇 개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1이 k개 생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왼쪽 부분의 넓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1이 K에 있어서 K가 되겠습니다. 이 넓이가 노란색 부분의 넓이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 노란색은 2 곱하기 A분의 1 하니까 K분의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K제곱이 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K 자연수니까 K는 몇 이상이 되겠습니까? K는 3 이상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다 구했습니다. a는 4분의 k라고 했고 k가 3 이상이니까 a는 4분의 3 이상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접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미분 가능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 극한값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다라는 제한 범위가 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 N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그냥 N 써있으면 항상 뭘로 해석해서 풉니까? 수열의 극한이구나 해석해서 푸는데 N이 실수여도 관계없습니다. 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열의 극한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1번 해서 1번 먼저 해석을 할 텐데요. 수열의 극한 아니면 지수함수의 극한 똑같습니다. 누가 더 센 것인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으로 보면 공비를 체크하고 함수의 극한으로 보면 밑을 체크하겠습니다. a가 3보다 작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3보다 작으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3이 세니까 극한값은 3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극한값이 3분의 1인데 그 값이 a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a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a가 이번엔 3보다 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a가 3보다 크면 a가 세니까 이 부분은 체크하지 않고 a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극한값이 a인데 a라고 주어져 있어서 이 경우 성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랑 3이랑 같은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랑 3이랑 같아서 a도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같으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남기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라는 건 3의 n제곱의 개수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 남고 여기는 1 남고 여기 1 남고 여기 3 남아서 극한값은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a랑 같지 않겠습니다. a는 3이라고 했으니까 또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뭘 체크했습니까? A가 3보다 크구나 라는 사실을 데려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식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도 어떻습니까? A가 큰지 B가 큰지 또 나눠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A가 B보다 큰 경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차 A의 n제곱의 개수만 읽어주면 되니까 A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분의 1이 A분의 9랑 같다고 했습니다. 같을 수 없어서 이 경우도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작은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B보다 작으면 이제 B가 세니까 B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B는 A분의 9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A 뭐라고 했습니까? 3보다 크기 때문에 B는 3보다 작겠습니다. 그런데 A가 B보다 작은데 A는 3보다 크고 B는 3보다 작으니까 이 경우도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A랑 B랑 같은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랑 B랑 같으면 또 뭐만 남기겠습니까? A, B 같으니까 밑에서 A 남고 오른쪽에서는 1하고 남고 위에서는 1 남고 오른쪽 A하고 남아서 극한값 1이 되겠습니다. 1이 A분의 9랑 같아라 그랬으니까 A는 몇이 되겠습니까? A도 9가 되고 B도 9하고 찾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9 더하기 9 해서 18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미적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선분 AB 위에 AC의 길이가 4인 점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4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원 위에 점 P를 잡아서 PCB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습니다. P에서 수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S세타라고 했고 S' 4분의 파이를 구해서 마이너스 7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중심하고 점 P를 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중심이고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은 5 해서 여기는 1하고 나타나고 여기도 반지름의 길이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넓이를 세타로만 표현하면 좋겠는데 그러기 너무 어려워서 변수 하나 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CP의 길이를 K라는 변수를 줘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S세타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S세타의 넓이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K 끼인각 넓이 공식을 쓰겠습니다. K 곱하기 K 곱하기 사인 2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분의 1 K제곱 사인 2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K도 세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세타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하고 S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서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음함수 미분법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S'세타 하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S'세타는 하고 해주면 K제곱 먼저 미분하면 2K 하고 남고 음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DK, D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 2세타 한번 곱해주고 더하기 사인 2세타 미분하면 2가 나와서 K제곱 코사인 2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좀 잘못 썼습니다. K제곱 미분하면 2K여서 여기 2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의 세타는 4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답을 구하고 싶은데 K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K에 대한 정보도 없고 DK, D세타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K하고 세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분홍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5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25는 K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코사인 세타 해주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24는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다 무엇을 대입하겠습니까? 세타는 하고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K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K제곱하고 나타나고 루트 2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2K 하고 나타나는데 인수분해 할 준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4를 12 루트 2의 제곱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조금 빠르게 되겠습니다. 4 루트 2 그리고 k 더하기 3 루트 2는 0 하고 나타나서 k 값이 몇이 나타나겠습니까? 4 루트 2 하고 k를 찾겠습니다. k도 찾았고 이제 dk, d세타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함수 미분법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k 곱하기 dk, d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dk, d세타 하고 표현이 되고 코사인 세타 한번 곱하고 그 다음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서 2k 사인 세타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 또 뭘 대입하겠습니까? k에 4 루트 2 대입하고 세타는 4분의 파이 하고 또 써보겠습니다. 세타는 4분의 파이 대입해주고 k에는 4 루트 2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 루트 2 대입하니까 여기는 8 루트 2 dk d세타 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2 dk d세타 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2분의 1 2k 하면 8 루트 2에 루트 2분의 1 하니까 더하기 8은 0 하고 남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dk d세타는 몇이 되겠습니까? dk d세타는 7 루트인데 넘어가니까 7 루트 2분의 마이너스 8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 찾았습니다. 이제 이 식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7까지 곱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 괄호 열고 k 곱하기 dk d세타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을 곱해주니까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4 루트 2 곱하기 dk d세타 해주니까 7 루트 2분의 마이너스 8 하고 써주겠습니다. 사인 2세타, 세타가 4분의 파이니까 사인 2세타는 1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사인 2세타는 0이 되니까 더하기 0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7 루트 2 이거 7 약분하고 마이너스끼리 붙어서 플러스가 되고 루트 2도 약분해서 결국 8, 4, 32 정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음함수 미분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